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진행하는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2020년 8회차 문제입니다. 2020년 10월 17일 날 진행이 됐던 기출문제 풀이. 저희 이번 영상은 CS 전략론 2장이란다. 죄송해요.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객 인지 가치와 관련해 세스, 뉴먼, 그로스가 제시한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5가지 가치 유형 중 제품 소비의 특정 상황과 관련된 가치. 자, 이게 키워드가 될 겁니다. 제품 소비의 특정 상황과 관련된 가치라고 얘기가 되면 저희가 뭘 유추할 수 있느냐? 상황적 가치라는 걸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 보기 5개 중에 상황적 가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1번 사회적 가치, 사회 계층 집단과 관련된 가치죠. 2번 인식 가치입니다. 저희가 흔히 인식 나오게 되면 새로움, 호기심, 놀라움, 이 3가지 키워드가 무조건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3번 정서적 가치죠. 이건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 등의 유발이라는 키워드로 나오게 될 겁니다. 4번 기능적 가치, 저희가 실용성 또는 물리적 기능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면 5번에 있는 게 상황적 가치라고 유추하실 수 있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추가 아니죠. 해석이 돼야만 문제풀이가 가능한 상황적 가치.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상황적 가치가 제품 소비의 특정 상황과 관련된 가치 유형입니다. 먼저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연결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향후 문제를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 수익 체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서비스 수익 체인의 구조와 기능, 자, 이렇게 됐을 때 보기가 나오는 방식은 딱 한 가지예요. A가 B에게 영향을 줘요. 다시 한번요. 앞에 있는 내용이 결국 B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봐요. 보기를 봐요. 1번 고객 만족은 고객 충성도를 높입니다. 당연하죠. 이건 왜냐면 A가 B가 뭐가 되게끔 지금 만드니까요. 2번 내부 품질은 고객 불만을 증가시킨다. 이건 좀 언뜻 생각해도 이럴 리가 없죠. 그럼 내부 품질은 고객 불만 증가시킨다가 아니라 직원의 충성도 또는 고객의 충성도 또는 종업원의 만족을 가져온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충성도, 생산성 이런 관점은 일단 만족을 가져온 다음의 과정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부 품질은 고객 불만을 증가시킨다가 아니라 내부 품질은 종업원 만족을 가져온다. 이렇게 바꾸시는 게 맞는 표현이죠. 3번 서비스 가치는 고객 만족을 유도합니다. 이거 당연하죠. 4번 종업원 만족은 종업원 충성도를 유발합니다. 제가 아까 2번 설명드릴 때 언급드렸던 내용이에요. 5번 종업원 충성도는 종업원 생산성을 유발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4번, 5번이 제가 아까 2번 설명드릴 때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꼭 한번 보기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오답을 찾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향후 시험 문제에는 충분히 대비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레빗이 제시한 3가지 제품 차원 중 다음 보기와 같이 발언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일단 하버드대학교 레빗 교수가 제시한 제품 차원 분류 3가지 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첫 번째 그 앞에는 코틀로의 제품 분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핵심 기능부터 핵심 제품 또는 핵심 제품이라고 볼까요? 핵심 기능, 그 다음에 시작해서 기본적 제품, 기대하는 제품, 확장 제품, 잠재적 제품 이렇게 나눠놨던 코틀로의 관점이
이제 이 5개를 레빗이라는 학자가 조금 줄인 거죠. 한 3가지 정도로. 자,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실제 보면 네, 핵심 본원 제품, 실제 유형 제품, 확장 제품 이렇게 돼 있어요. 3가지가. 그럼 보기를 볼게요. 소비자는 4분의 1인치짜리 드릴을 사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인치 구멍을 원한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 이제 드릴을 사서 뚫을 구멍을 샀다라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건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걸 저희가 무슨 차원이라 부릅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위에 보기에 예시가 나오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계속 이걸로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 핵심 본원 제품입니다. 핵심 본원 제품이라고 보면 4번이겠네요. 이 보기에서 이해가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물적 차원에서 인식되는 수준의 제품, 뭐 포장, 상표, 스타일, 기타 속성 거의 보시게 되면 뭐 고객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 유형 제품. 확장 제품은 서비스의 권익이 부과된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사후 서비스, 뭐 배달, 설치, 신용 판매, 제품의 품질 보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확장 제품 이렇게 레빗이라는 학자가 3가지 제품 차원으로 나눈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핵심 본원 제품, 2번째 실체 유형 제품, 3번째 확장 제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내구성과 유형성 및 용도에 따른 소비재 분류 중 다음 보기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보기를 봐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유형 제품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가전제품을 비롯해 의류, 장비류 등에 해당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기에서는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한테 키워드예요. 2번째, 인적 판매와 서비스가 수반되며 판매 보증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 2번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본다면 첫 번째 거에서만 답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유형 제품. 자,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걸 저희가 흔히 비내구재. 그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는 거, 네, 내구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 내구재를 아주 손쉽게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꼭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통계청은 의류, 특히나 이제 뭐 고가의 의류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저가인 의복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이 의복이라는 게 의류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나 주로 저가인 의복, 신발 및 가방, 운동 및 오락용품 등의 상품을 우리나라 통계청은요 준내구재라는 걸로 바꾸고 있어요. 이 구분하고 있어요. 바꾸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 향후 문제에서는 의류라는 게 제외되는 게 좀 문제의 명확성을 위해서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 관점은 좀 참고를 해서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향후 문제 대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제품 차별화 방법 무엇일까요? 자, 그럼 보기를 좀 볼까요? 차별화 얘기하니까 보기. 제품의 기능적 차별화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거나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차별화가, 자, 이거 좀 보세요. 서서히 구축되며 일단 축적되면 오래 지속되는 고정자산의 성격을 갖는다. 이게 키워드가 되어야 될 거예요. 차별화가 서서히 구축되며 일단 축적되면 오래 지속되는 고정자산의 성격을 갖는다. 이게 키워드로 딱 잡히게 되면 이걸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성 요소 차별화입니다. 감성 요소 차별화. 혹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2번째 줄에 있는 차별화가 서서히 구축되며 일단 축적되면 오래 지속되는 고정자산의 성격을 갖는다. 저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키워드가 나오면 감성 요소 차별화라는 걸 딱 유추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만약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뭐 효율적 또는 뭐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이런 식이 나오면 기능 요소예요. 기능 요소. 그 다음에는 뭐라 말씀드릴까요? 이미지와 자아 이미지와 중거 집단의 가치 표출에 의해 차별화를 꾀하는 경우 효과적입니다. 차별화를 꾀하는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상징 요소 차별화입니다. 제가 왜 세 가지만 말씀드리냐면 2018년도부터 19년, 20년까지 이 세 번 3년 정도의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보면 이 세 가지가 집중해서 나옵니다. 문제에서 나온 감성 요소 차별화, 기능 요소 차별화, 상징 요소 차별화. 자, 그 정도만 좀 기억하고 계셔도 향후 문제 대비는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의 내용 중 부오리가 제시한 의료 서비스 품질 요소를 모두 찾아낸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의료 서비스 여기에 품질 요소라고 하는 건 도나베리온과 부오리가 나눠놓은 구분 관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도나베리온이 원래 한 7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7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부오리 의료 서비스 품질 요소는 딱 4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효과, 효율, 의학적, 기술적 수준, 마지막에 적합성이에요. 자, 그럼 가에 있는 형평성 해당하지 않죠? 나 효율 해당합니다. 다 쾌적함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적합성 해당하죠? 마 합법성 해당하지 않아요. 효과 바에 있는 효과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나라바. 네, 나라바 4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암기 필드가 저거 되셔야 됩니다. 기반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나베디온이 얘기한 7가지도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나베디온 그리고 부오리는 지금 뭐 위에서 보셨으니까 이렇게 꼭 구분 관점을 갖고 서비스 품질 요소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암기를 기반으로 일정 부분의 분류 개념을 정확히 좀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향후에 출제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 품질 측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서비스 품질 측정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주관적으로 판단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근데 고객을 저희가 주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고객이 일단 첫 번째로 매장에 오거나 기업에 올 때는 일정 부분의 기대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 기대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측정이 거의 어려워요. 물론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개인의 이 기대를 일정 부분 측정이 가능하대요. 근데 그건 뭐 저희가 지금 뭐랄까요, 당장 여기다 접목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론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차 하더라도 일단 뭐 주관적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행동을 봅니다. 그 다음 뭐 또 하나 뭐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있다고요? 네? 네, 기대라는 걸 반영하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자, 이런 관점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볼게요. 1번. 서비스 전달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검증되기 어렵다. 맞습니다. 이거 당연하죠. 2번. 서비스 품질은 주관적이 대문이 아니라 때문이에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화하여 측정하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3번. 고객으로부터 쉽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만 자료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 맞는 얘기일까요? 네, 쉽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보면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4번. 고객이 서비스 프로세스의 일부이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5번. 자원이 고객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 고객이 자원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 서비스 품질 측정에 객관성이 저해됩니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어놔가지고 쭉 부연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꼭 체크해 놓으시고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그랜 루스가 제시한 6가지 품질 구성 요소 중, 자, 6가지 품질 구성 요소,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전문적인 방안을 이용해서 서비스 공급자, 종사원, 운영 체계, 그리고 물리적인 자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고객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물리적인 자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라고 나옵니다. 가지고 있다고 고객들이 인식하는 것이라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거든요. 자, 이 물리적인 자원들 중에 대표적인 걸 따지면 뭘까요? 네,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직원을 대체하는 기계화라든가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다고 본다면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요 라고 따지게 되면 어떤 걸까요? 네, 전문성과 기술이 될 겁니다. 전문성과 기술. 자, 위에 있는 키워드 기억하세요. 물리적 자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고객들이 인식하는 것, 이걸 키워드로 전문성과 기술, 이걸 유추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즉각 그리고 능동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수용 가능한 해결 대안을 찾으려고 라고 얘기가 된다는 건 서비스 회복일 겁니다. 매우 친절하고 자발적입니다. 고객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태도와 행동입니다. 고객들에 대한 생각을 최우선 고려 요인, 서비스를 수행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고객이 알고 있는 것. 이렇게 좀 길지만 이렇게 나오면 신뢰성과 믿음. 자,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쉬운 위치에 존재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접근하기 쉬워야 됩니다. 접근성과 융통성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칸오의 품질 모형형 요소 중 다음 보기 대화에 가장 가까운 건 무엇일까요? 자, 보기로 볼까요? 철수. 이제 완연한 가을인가 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 영희. 맞아.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어제 자동차 운전 중에 갑자기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뜨더라니까. 철수. 그래? 기온이 떨어지는 환절기에는 공기가 수축되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을 반드시 확인해 주는 게 좋아. 영희. 그런데 내가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를 옵션으로 넣은 기억이 없는데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선생님 2012년이에요. 이거 또 못하네요. 212년이 아니라 2012년. 2012년에 장착이 의무화되었다고 하시더라. 정말 다행이야. 자, 여기서는 잘 보세요. 옵션으로 넣은 기억이 없는데 라는 관점은 이전에는 이 공기압에 대한 뭐랄까요? 체크 시그널이 경고등이 뜬다는 건 옵션으로 집어넣었다는 소리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의무화되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은 의무화됐다. 그러니까 어떤 차종 또는 뭐 가격 대비 어떤 등급의 차 이거 필요 없이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저희가 뭐라 불러요? 네, 당연한 거잖아요. 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당연적 품질 요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위에 나오는 보기를 일정 부분 판단하셔야 되고 그걸 갖고 답을 찾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좀처럼 쉽지 않은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서비스 산업의 품질이 낮은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품질이 낮은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 첫 번째, 높은 수준의 고객. 이게 맞나요? 높은 수준의 고객이 온다는 건 저희 서비스 산업의 품질이 덩달아 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1번이 잘못되어 있는 보기입니다.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하지만 저희 기본서 교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2019년부터 유독 잊혀질만 하면
꽤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풀이에 대한 것. 이 영상 보신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시험 대비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생각하신다면 제 입장으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만으로 좀 부족한데 라고 하신다 그러면 또 한번 저희 거 자랑 아닌 자랑, 또 홍보 아닌 홍보 진행 좀 하겠습니다. 위쪽 위에 보시는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지금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출판 서점에 다 깔려있는 문제집이고요. 총 13회차 문제와 분석 자료가 구별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기본서도 있고요. 조금 이 기본서는 전체 내용 말고요. 어떤 교재 외 기출문제, 저희가 쉽게 대비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가능하면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최신 기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 교재를 구매하신 분이 제 오른쪽 아래 보이는 네이버 카페에 와가지고 등업 가입이라든가 등업 신청을 요청하시면 다 등업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카페에 있는 압도적인 합격 솔루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끔 학습할 수 있도록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파일 이건 이제 구매하셔야 돼요. 온라인에서 구매한다는 건 일단 오프라인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챕터별, 연도별 문제예요. 기출문제, 출제 경향을 할 수 있는 다중 출제 문제, 지난 6년간 가장 빈번하게 나왔던 문제들만 따로 뽑아놓은 거예요. 자, 이런 소스를 얻으실 수 있는 네이버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셔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 영상은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나는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는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시험 합격하시면 그때부터는 이건 들을 필요가 없는 동영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